I would own one stock if I could find one great stock. Diversification is a big mistake. 투자를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는 정말 쉽지가 않죠. 그렇지만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자신만의 전략을 가지고 이 투자를 통해서 백만장자가 되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룬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이슨 드볼트도 그 중에 한 인물인데요. 테슬라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제이슨 드볼트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이슨 드볼트는 테슬라 투자를 통해서 약 13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39살에 은퇴를 해서 가족들과 즐거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제이슨 드볼트가 어떻게 테슬라에 투자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테슬라 투자에 참 어려움이 많았는데 어떻게 해서 성공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이슨 드볼트는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스앤젤레스에서 대학을 다녔고요. 경제학과 경영학을 전공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구글에 입사해서 약 10년간을 다녔는데요. 자신이 엔지니어가 아니었기 때문에 월급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엔지니어급의 월급을 받는 데는 약 10년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이 물가가 워낙 비싼 지역이기 때문에 제이슨 드볼트는 받는 월급을 정말 초절약해서 돈을 모았고요. 자신이 있는 지역이 이제 실리콘밸리이기 때문에 이 실리콘밸리에는 구글과 애플, 테슬라 등이 많은 기업들이 몰려져 있죠. 이런 테크 기업들 중에서 우연히 테슬라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렇게 해서 테슬라에 대한 투자를 시작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테슬라를 투자하기 시작했고요. 약 2,500주를 처음 사서 테슬라 투자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주당 7.5달러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 2020년에 테슬라 주가가 엄청나게 폭등을 했고요. 그래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제이슨 드볼트는 자신의 월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절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약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그냥 제이슨 드볼트가 투자를 해서 많은 수익을 얻었다, 이렇게만 지금 보도가 되었는데요. 실제로 자기 삶은 굉장히 궁핍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이 전기 모터 자동차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았고요. 그런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그런 기억들이 이후에 계속해서 이 테슬라 투자로 좀 이어지게 되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2020년도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엄청난 유동성이 시중에 풀리게 되었죠. 그래서 그 돈들이 이 주식과 부동산으로 흘러가게 되었는데, 제이슨 드볼트는 테슬라의 주가가 폭등할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은 그것이 2020년이 될지 혹은 그 이후가 될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냥 꾸준히 테슬라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런 인식된 위험과 그리고 실제 위험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테슬라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테슬라에 대해서 기업 공부를 할수록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위험은 자신에게 위험이라고, 리스크라고 생각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에 투자할 때는 그 기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자신이 그것이 리스크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런 기업에 대한 확신이나 지식이 없게 되면은 어떤 게 리스크인지조차 이제 모를 정도로 굉장히 위험에 노출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에 대해서, 자신이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이슨 드볼트가 강조하는 것은요, 바로 피터 린치가 말한 것처럼 장기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하는 이야기처럼 기업의 단기적인 성과에 주목하지 않고 이 장기적인 로드맵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 펀더멘털이 튼튼한 기업은 반드시 성공한다라는 자신만의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되면 변동성이 얼마나 크더라도 긴 시간으로 녹여내게 되면은 이 리스크는 자연적으로 해지가 된다 하는 것이 제이슨 드볼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팬데믹 이후에 테슬라 주가가 폭등을 했고 제이슨 드볼트가 이제 은퇴를 했죠. 그렇게 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까지는 거의 8년 이상의 기간이 걸렸었는데요. 이것은 우리 테슬라 투자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팬데믹 이전에는 테슬라가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는데요. 이후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엄청난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테슬라 주가가 폭등을 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후에 테슬라라는 기업에 대해서 투자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2020년 이후에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테슬라 주가가 폭락을 했기 때문에 2020년도 이후에 투자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지금 손실인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을 장기로 보게 되면은 제이슨 드볼트는 충분히 $2,000 이상의 기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투자하는 스타일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제이슨 드볼트처럼 끝까지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분산 투자를 통해서 좀 안정적인 심리적인 부분에서 안정을 찾아가면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테슬라를 만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운명과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2009년도에 한 박람회가 있었고요. 그 박람회에 가서 테슬라를 처음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테슬라 판매센터에 가서 테슬라를 주문을 했는데요. 그래서 테슬라 판매센터에 가서 테슬라 모델 S를 주문하게 됐고 사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퇴 이후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은퇴 이후에 굉장히 지루해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제이슨 드볼트는 항상 뭔가를 하고 있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시간을 배분해서 생활을 하고 있고 지루한 것이 아니라 이게 바쁜 생활을 할 수 있을 때 은퇴하는 것이 좋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투자에 대한 지식을 얻는 데는요. 이 책도 좋지만은 다양한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지식과 경험을 얻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X 트위터에 열심히 이제 활동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트위터나 이 유튜브를 통해서 지식을 얻고 다양한 경험을 얻는 것이 투자에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이슨 드볼트는 테슬라를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 하는 말로 굉장히 유명했는데요. 워렌 버핏이 부자가 될 것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말처럼 이 제이슨 드볼트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문장이 되었습니다. 일생을 통해서 자기 확신을 할 수 있다면은 저는 분명 그것은 성공한 인생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이슨 드볼트가 테슬라를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오랜 기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약 8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테슬라의 성공 가능성을 믿고 장기간 투자를 할 수 있었는데요. 제이슨 드볼트는 자신의 성공 비결을 묻는 말에 두 번 생각하지 않고 피터 린치의 투자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터 린치의 투자 원칙을 어떻게 자기 삶에 성공적으로 적용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고 해서 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이슨 드볼트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테슬라 주가가 거의 움직이지 않아서 매우 답답했다고 하는데요. 지나고 보니까 그 시간 동안 테슬라 주식을 많이 모을 수 있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2021년에 테슬라 주가가 폭등했을 때 은퇴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피터 린치는 월마트가 주식시장에 상장하고 10년이 지나 투자했어도 30배의 수익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드볼트는 테슬라에 투자하는 긴 기간 동안 늘 테슬라 주가가 비싸 보였다고 했는데요. 애플 주가도 아마존 주가도 그리고 알파벳 주가도 그랬던 것처럼 테슬라의 주가도 늘 비싸 보였던 거죠. 하지만 성장성이 높은 기업의 주가는 늘 비싸 보인다는 것이 드볼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핵심 역량과 성장성을 믿고요. 장기간 투자하는 것만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성공 비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주위에서 투자 기업을 찾아내는 것이었는데요. 드볼트는 어린 시절부터 이 자동차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작은 슬로카를 가지고 놀았다고 했는데요. 전동 모터가 기계 엔진보다 더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왜 전기 자동차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궁금증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드볼트에게 이 전기로 가는 테슬라가 처음 나왔을 때 정말 혁신적인 기업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런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결과였다고 하는데요. 이 차가 혁신을 몰고 올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늘 우리 주위에 투자의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드볼트는 테슬라 투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자신이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시장에는 늘 테슬라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기다렸다는 듯이 테슬라를 공매도 하고요. 비난하는 여론들이 많은데요. 드볼트는 그럼에도 이 테슬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투자를 계속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투자에 대한 걱정이 밀려올 때 기업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인터뷰를 보면서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분기마다 실적 발표 내용을 잘 살펴보면서 공매도들의 노이즈를 멀리했던 것이 성공 투자의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테슬라에 접근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드볼트는 최소 7년 이상 테슬라에 투자한다면 주가는 당연히 올라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연간 2천만 대를 생산하게 될 테슬라를 기억하라 하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일곱 번째는 매수 시점을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드볼트는 7년간 30번 정도 테슬라 주식을 나누어서 매수했다고 합니다. 은행 계좌에 3만 달러가 쌓이면요. 2만 달러 정도를 이 주식을 매수하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투자했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는 마진 대출을 쓰지 말라는 것인데요. 2018년에 테슬라 주가가 폭락하면서 6번의 마진콜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실액을 메꾸기 위해서 테슬라 주식 2,000주를 강제로 팔아야만 했는데요. 드볼트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 장기 투자의 성공 비결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홉 번째는 자신의 능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높은 수입을 받게 되면 투자할 수 있는 시드머니도 늘어나게 되니까 투자의 크기를 늘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드볼트는 노동을 통해서 먼저 수입을 극대화하기를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드볼트 자신도 구글에 입사하고 나서 처음에는 이 수입을 극대화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었다고 합니다. 투자를 통해서만 부를 쌓을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이 투자금을 늘리려고 항상 아끼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10번째는 자신이 왜 투자하고 있는지 꼭 기억하라고 하는 것인데요. 직장에서 받는 월급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인생에서 주어진 시간 동안 돈을 벌 수 있는 기간은 한정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투자를 해야만 부를 쌓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했다고 합니다. 29이라는 나이에 테슬라의 기업 가치를 알아보고요. 이 31에 투자를 시작해서 무려 8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흔들리지 않고 장기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제이슨 드볼트는 39에 파이어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피터 린치의 투자 원칙을 젊은 시절부터 실천했던 제이슨 드볼트는요. 우리에게 또 한 번 테슬라의 백만장자가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투자는 굉장히 어려운 여정이지만 이러한 제이슨 드볼트의 경험을 우리가 잘 기억한다면 많은 투자자들에게 아직도 제2의 제이슨 드볼트가 될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Versus diversification. Okay, very good question. I don't believe in diversification at all. I would own one stock if I could find one great stock. Diversification is a big mistake. I call it diversification. You buy this thing that might balance this other thing and they both go down. So I don't believe in diversification at all. I would own one stock. Thank you. Does everybody have this list? Can everybody hear me? Can everybody hear what I'm saying? There's a lot of microphones here. This is what I'm going to cover today. It should be on your desk. These are the key points that I've been using for 25 years. I think they're true then. I think they're true today. I think they'll be true in 25 years. And I think that's what investing, successful investing is all about. And the first point is know what you own. I can't believe how many people own stocks and they couldn't describe to an 11-year-old in 2 minutes or less why they own this thing or what it is. If you actually pin them down and you put a whip to them, they'd say the sucker's going up. That's the only reason they have for and this is the normal kind of company that people buy. This is a very simple story. I own a lot of companies like this. They make a relatively mundane product. It's a 1 megabit SRAM CMOS bipolar RISC floating point data I/O array processor with optimizing compiler, 16-bit dual port memory, Unix operating system, 4 Whetstone megaflop polysilicon emitter with a high bandwidth, that's important, 6 gigahertz double metallization communication protocol, asynchronous backward compatibility, peripheral bus architecture, 4-wave interleaved memory, token ring interchangeable backplane, and they do it in 15 nanoseconds of capability. Now, if you own a piece of shit like that, you will never make money, never. Somebody come up with more whetstones, less whetstones, big mega flop. I mean, what do you do if this thing goes from 12 to 9? Do you buy more? Do you walk around the block? I mean, do you call your friends? I mean, what the hell do you do with something like that? People buy this stuff. I mean, I buy stuff like Dunkin' Donuts and Stop and Shop and CVS and made money in all those. And Sally Mae was just here, right before me. I mean, there's a stock I bought that they had a great name. It was Student Loan Marketing. I mean, who would ever buy anything like that? It was a great name. If you heard the story, I think if 100 people heard the story, in fact, we're all in that road show in 1983. I think if 100 people looked at Sally Mae, they would have bought it, but 100 people wouldn't look at it because imagine loaning money to students. Imagine doing anything with students. It was a great story. It was simple, and no one looked at it. So that's the kind of stocks I like to buy. But I'm telling you, people don't do this. And I'm talking sophisticated people, unsophisticated people. They don't know what the company is, what's the story. And it's very important to know it because it doesn't always work, and you have to keep posted. Now, here's a big point. Remember this one. It's futile to predict the economy, interest rates, and stock market. I mean, people keep trying to do this. I mean, this would be useful. I would love to know when we're going to have a recession. I'd love to know when interest rates are going to go up or down. I'd love to know when the stock market's going up. That would be helpful. I would like to get next year's Wall Street Journal. Unfortunately, you don't get it. I remember in 1982, we had a lot of people in this room around for 82. We had 20% prime rate, 15% long governments, double-digit unemployment, double-digit inflation. I don't remember anybody telling me about that in 1980. I don't remember anybody telling me about that in 1981. But in 83, I remember they said, well, the economy's bounced back. We're in a recession in 85. In 85, they said we have a recession in 86. In 87, something happened in October 87. I forget what something happened in October 87. Celtics lost 7 in a row. Something bad in 87. They said for sure we'll have a recession in 88. And they said 89 for sure we'll have a recession. And then 90, we're supposed to have the so-called soft landing, which we never had. So I've always said if you spend 13 minutes a year on economics, you've wasted 10 minutes. And all you need to know about the stock market is it goes up and it goes down, and it goes down a lot. And that's all you need to know.
again, it'd be terrific to know what's going to happen in the economy, but I deal with facts. If inventories are going up, if copper prices are going down, if room occupancy is going the wrong way, if people are building too many hotels, I look at freight car loadings when I own railroad stocks. I deal with facts. I don't deal with people tell me something's going to happen in the future. You might as well call the psychic hotline for that stuff to get a better average at diversification. Okay, very good question. I don't believe in diversification at all. I would own one stock if I could find one great stock. Diversification is a big mistake. I call it diversification. You buy this thing that might balance this other thing and they both go down. So I don't believe in diversification at all. I would own one stock.